9페이지 하단에 환지 방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있지만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무조건 환지계획 만듭니다. 환지 땅 바꿔주는 계획 공사 끝나서 이대로 공사하는 거예요. 이대로 환지 처분해주고. 그러니까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일단 용도가 도시로 바뀌죠. 도시로 바뀌니까 그에 맞도록 개발 사업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성된 땅을 종전 땅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데 기본이 제자리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있던 그 위치에 주는 게 제자리 환지라고 그래요. 비환지란 말이 나오는데 비환지가 날비자 쓰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땅을 이 개발구역이라면 반대편에 도로변에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리에 그 자리 그 위치. 환지계획 의의를 먼저 보면 환지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종전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교부할 토지 즉 환지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계획으로서 사업 시행자가 이를 작성하여 제주도 그다음 시군구 인가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자,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자, 아까 여기서 몇 번 얘기했죠?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환지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아예 시군구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조합이 시행자가 만들고 그래서 누구 찾아간다고? 시군구 찾아가서 임금하는 게 지정권자가 아니고요. 예. 그래서 환지에 점 하나 찍으면 환자들은 시군구 보건소에서 공짜로 치료받고 내가 별짓을 다 합니다 진짜. 환자들 어디 간다고요? 시군구. 환자들은 시군구. 이게 자주 나온다니까. 지정권자가 아니라고. 지정권자라고 자꾸 시험 낸다. 자, 그러면서 맨 밑에 환지계획의 내용 있나요? 한 장 넘겨보면은 다음 페이지 보니까 환지계획 내용에서 기억의 환지 설계라고 줄 한번 치고 다음 페이지 박스에 기억이요. 환지 설계가 있고 니은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일단 용어를 자꾸 익숙하셔야 돼요. 디귿의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리얼의 채비지 보류지 명세. 채비지란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이 부분들은 또 개론해서 써먹어요. 우리 공법의 개발법이 또. 자, 채비지란 말 나왔죠? 그 다음에 미음의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세, 입체 환지에 따른 공급 방법, 규모에 관한 것 해놓고 쭉 밑에 가보다 보니까 이상한 평균 부담률, 비례율 이런 공식이 또 있지요. 공식 보자마자 고개부터 들어버립니다. 진절머리 치네요. 이런 계산하는 것만 나오면 그래요. 건너뛰어요. 그러면 3시간 오랜만에 원래 공법은 뭐 좀 길게 하는 게 원칙인데 제가 요새 조금 거시기해서 짧게 끝냈더니 익숙치 않네요. 3시간 하느라고 진 다 빠졌죠? 자,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환지 방식이라고 오른쪽 페이지 있죠? 환지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해놓고 평면 환지, 입체 환지란 말 있나요? 평면 환지는 환지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여러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환지 계획을 짤 때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이라 해가지고 개발 사업, 개발 구역만 묶은 상태잖아요. 야를 이제 구역 정리 사업을 해서 그 종전 땅 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종전 땅 기존에 개발하기 전의 땅과 공사 끝나서 조성해서 돌려줄 땅 간에 위치도 보고 지목도 보고 면적도 보고 토질 수리라고 해서 물길 얘기했잖아요.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런 걸 다 봐가지고 이런 걸 막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고려해서 하는 환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 가장 최적의 가장 적절하게 요구에 응한 환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객관식 문제 풀 때 쉬운 문제 나오고 이 뒷부분이 쉽거든요. 가장 이상적 환지가 뭐냐 물어보면 적응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하다 보면 내가 좀 땅을 기존 바둑판식으로 똑같은 크기로 만들거든요. 이쁘게. 그러다 보면 기존 만들어질 땅보다 내가 큰 땅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땅 있을 수 있잖아요. 작은 땅은 좀 키워서 받을 수가 있어. 이걸 정환지.
큰 땅은 좀 줄여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감환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지 받을 때 토지를 토지만으로 돌려받는다 이 말이요. 땅을 땅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면적 환지다. 이 평면 환지라는 것은 땅을 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평면 환지란 말 나오잖아요. 입체 환지란 말도 나오죠. 이 땅이 입체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을 이전한단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입체 환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 환지란 말은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하기 전에 땅이 관리 지역이었다. 자, 여기 도시 외지역이잖아요. 그럼 면적 얼마 이상으로 구역 지정? 그렇지. 관리 지역이니까 주로 지목이 농지나 임야 위주의 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 지역의 땅이 일제 때부터 구획돼 가지고 쓰던 땅이라 필지별 크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 이렇게 있다면 야를 개발구역 지정하면 개발구역 지정하는 순간 사업은 안 해도 용도는 뭘로 바뀌어요? 도시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법적으로. 그럼 도시에 걸맞게 형질을 다 변경하고 지목을 다 바꾸고 건물 지을 수 있도록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환지 방식 개념의 구획, 형질, 지목 변경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기반시설, 공공시설을 다 갖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야가 바둑판식으로 반듯반듯하게 불도저 미는 거 이렇게, 그리고 없던 도로 같은 걸 만든단 말이에요. 비포 애프터란 말이에요. 도시지역에 맞게 개발할 거 아니야. 그리고 새로 조성된 땅을 종전 땅 주인들한테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 사업한테 돈 들 거 아니야. 돈 들면 이 땅 주인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재개발처럼. 그게 이제 부담금 내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평이다. 100만 평의 관리지역일 때는 도로고 뭐고 기반시설이 없었을 거 아니야. 인구가 20만 명이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면 개발 사업을 할 때 이 땅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4차선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초등학교 부지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적이니까 도로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 관리직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부지 등등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 땅을 설계를 뽑아보니까 40만 평이 필요해. 그 원래 땅이 얼마요? 100만 평인데 개발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공공용지로 빠져나가는 게 40만 평이니까 이 땅은 조성된 땅은 60만 평밖에 안 되잖아요. 공공용지로 다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 도로용지 학교 부지는 어디서 생기냐면 개별 땅 주인들 있지요. 이 사람들이 자기 땅 가진 면적에 비례해서 공공용지로 띄어서 제공을 해야 돼. 이거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 토지 부담률이 높으면 도시기능이 쾌적해져요. 왜? 4차선 도로가 6차선 되고 공원이 하나가 2개 되고 하니까. 그 대신 토지 부담률이 높으면 도시기능은 좋아지지만 땅 주인들은 환지받는, 아니 안 좋을 것도 없어. 환지받는 땅은 적게 받겠지만 평당 가격은 더 비싸지니까. 그죠? 토지 부담이 낮으면 환지는 많이 받겠지만 도시기능은 좀 떨어지지. 도로가 6차선에서 4차선 가니까. 그래서 토지 부담률이 이제 공공용지 제공하는 건데, 그러면 40만 평의 공공용지 빠져나가면 에버리지로 땅 주인들은 40%씩 줄여서 환지받은 거 아니요? 근데 그 안에 과소 토지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15평짜리 뭐 짜잘한 얘들이 한 50명 된다 쳐요. 그럼 야들한테 어떻게 증환지를 해? 100평짜리 만들 때 120평 가진 놈한테 20평을 덜 줘서 100평 주고 80평 가진 놈은 더 줘서 100평 주고, 이게 증환지, 감환지거든. 그런데 너무 과소한 땅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돌려주냐고. 전체 땅 줄어들었는데 야들 한 방에 보내는 방법. 자, 이 50명이라고 했지 아까. 야들을 구분 건물 짓는 거예요. 구분 건물의 대표 주자가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도 있는데 4층밖에 못 짓잖아요. 그러죠? 연립주택 알죠? 연립주택은 용도가 뭐요? 뭐긴 뭐겠어. 공동주택이지. 구분 건물이 공동주택이라니. 상가 건물도 지을 수 있겠네. 그 대신 문제가 생겨요. 상가 건물 지었다가는 상가는 나는 코너 모퉁이 달라. 나는 왜 2층이냐? 나는 왜 3층이냐?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아파트는 10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 건물 지어가지고 50명 있죠? 야들을 아파트에다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구분 건물로 주고 땅의 지분을 주는 거. 이게 입체 환제라고요. 그러니까 토지가 뭘로 바뀌었냐? 건축물로 바뀌었다니까 땅의 지분하고 이걸 입체적 환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입체 환제란 말 나오죠. 환지된 토지 건물을 뽀사버리고 구분 건물로 이전해 준다. 이게 입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땅이 땅만으로 돌려받는다. 평면적 환지. 땅이 구분 건물로 바뀌었다고. 입체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과소 토지 가진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거든. 현금 2억 받을래요? 18평짜리 소형 아파트 받을래요? 그러면 아파트가 낫잖아요. 도시적으로 신도시 들어섰잖아요. 소형 아파트가 더 뛴다니까. 그러죠? 구분 건물 받는 게 훨 낫죠. 그럼 돈 받아 홀랑 쓰는 것보다. 입체 환제가 뭔지 알겠죠? 이제 에이, 그 개념이나 물어봐요. 이쪽에서 시험에서 개론도 나오거든, 시험에. 그러면서 밑에 이제 큰 2번에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이 있나요? 1번에 적응환지 줄치고 다 얘기한 거구만.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새로운 환지 간의 위치도 보고 지목, 면적, 토질, 수리, 물기라뇨.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위지면 토수리환. 고향이 어디요? 했더니 위지면 토수리 올시다. 위지면 토수리 환경. 그러면 7개 금방 외워지네. 이걸 다 고려해서 하는 환지가 무슨 환지? 그렇죠. 떠들어야 되는 거. 적응환지다. 아니, 발음이 제가 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적응환지. 자, 그 다음에 평가 기준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고 쭉 넘기면은 그 263페이지 중간에 또 공식이 또 하나 있죠. 토지 부담률 계산하는 거. 공식 엄마 공식적으로 다음 달에 5월달 마지막 일은 때 이런 공식하면 학생들이 절박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눈에서 불이 지글지글 나와요. 그때 하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 자, 한 장 넘기고 다음 페이지 문제 있네. 그러죠? 자, 지금 하면 째려보니까 자, 264페이지 문제 밑에 적응환지 예외 1번에 환지 부지정 있나요? 자, 이 얘기예요. 제목 줄치고. 환지의 부지정이라는 것은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럼 봐봐요. A라는 사람은 개발사업 끝나고 도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잖아요. 도시적에서 이쁘게 조성된 땅, 이 땅을 돌려받을 거 아니요. 이게 몇 년 걸리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청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이 땅인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환지 받아버리면 내가 쓰겠어? 죽고 난 다음에 자식이 가져가지. 그러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있을 때 다 써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 부자는요, 분당에 정말 빌딩도 있고 예식장도 있고 장난 아닌 부자예요. 식당 가잖아요. 냅킨 있죠? 그 식당 나오는 거. 그걸로 입 안 닦아요. 더럽다고. 자기가 꼭 매일매일 손수건 싹 가져오는데 그걸로만 닦아요. 왜 그걸로 닦다가 병 걸리면 죽으면 안 되니까. 너무 장난하게 돈이 많아요. 자기 죽는 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더러운 휴지를 하다가 병 들릴까봐. 그래서 돈 아까워서 돈을 다 자기가 쓰고 죽어야 되니까. 죽을 때 억울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땅 주인은 환자 안 받겠다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부지정이에요. 자, 반드시 환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 주인, 고개 숙일 게 아니에요. 땅 주인은 원하면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 안 받고 청산은 미리 받을 수 있다. 청산은 지금 끝나고 하는 건데 미리 받을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땅 주인이죠, 지금. A가 땅의 소유권자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A-라고 이 땅을 빌려서 넣는 놈이 있어서 임차권자. 토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땅에는 전세권 돼요? 건물에는 지상권 돼요? 뭔 대답을 저렇게. 건물에도 지상권이 돼요? 뭐 들라고? 지상권 아니요? 그러죠? 지상권은 너의 땅을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아니야?
뭐 들라고 땅에만 있지 건물에. 전세권은 토지에 안 돼요? 왜 지상권, 지역권은 땅 짓자 썼는데 용익물권인데 전세권은 땅 짓자 안 썼을까? 땅에도 전세권 되죠. 왜 안 돼요? 왜요? 이 분위기가 뭔 분위기요? 농지는 전세권 돼야 안 돼요? 아, 그러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부동산은 다 돼요. 부동산은 땅 임차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왜 건물만 보고 있냐고. 건물만. 여러분 머릿속에 건물이 들어가 있어 그래요. 임차권 전세권 하면 아파트 전세 산다, 상가 임차권, 이런 생각해서 그렇다니까. 너의 땅을 임차권 설정할 수도 있다니까요.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도 되지. 전세권 설정하려면 등기하면 되잖아요. 땅 주인이 그래서 등기 안 해주려고 할 뿐이죠. 용도에 쫓아 사용하면 되거든요. A 땅을 계약기간 5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주기로 하고 A 땅을 A-가 야하고 계약해가지고 임대차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2년밖에 안 지났어. 남은 기간 3년 남았지. 그런데 땅 주인이 환지 안 받고 돈 5억 받고 휙 갚버리면 이 위치의 땅을 제3자가 갑이라는 놈이 환지 바꿨죠. 그러면 종전 땅에 있던 임차권자는 여기 가서 계약기간 남은 기간 3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이렇게 되는 원래는 땅 주인이 A지요. 이 땅을 딴 놈한테 빌려줬지. 계약기간 남았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환지 받았지. 그러면 옛날 땅에 있던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자 이 사람은 환지 받은 땅에 그대로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주인이 환지를 받으면 괜찮아. 남은 기간 동안 옛날 땅의 임차권자가 새로 조성한 땅을 상수익하면 되거든. 땅 주인 환지 안 받기로 돈 받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공사 기간에 시행자 관리하다가 공사 끝났지. 그럼 제3자에게 환지 처분 해줄 거 아니에요. 갑이란 놈한테. 그럼 갑은 이 원래 이 위치를 빌려 쓰고 있었잖아. 이놈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 줄까? 나하고 니하고 무슨 계약했냐 임마. 나는 새로운 주인이야. 이렇게 된다니까. 네 주인은 돈 받고 갔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야 피해 입겠죠. 그래 이놈은 야한테 보증금 달라 하겠지. 그리고 공사 중지시켜버린다니까요. 골치 아프게. 그래서 환지를 안 받고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야한테 동의받아야 돼. 동의받으라는 얘기는 야는 그냥 동의해줘요? 형님, 아니 보상이 아니고 왜 또 보상은 또 무슨 보상이에요? 얘가 무슨 피해를 줬다고 또 보상이라고 그래요? 내 지난주에 보상 얘기했죠? 배상 보상 다른 거. 이거 보상할 일이 아니지. 자, 그래서 야한테 형님 계약기간 남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증금 돌려달라고. 그죠? 보증금 달라 해가지고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지. 그래야 동의해주지. 그 다음 계약기간 남아가지고 내가 네 땅을 빌려서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소 100마리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해를 보상해준다 하는 말 나오는데 땅 주인은 궁극적으로 환지 안 받고 청산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이런 권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얘는 소송을 하면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해버려요. 수조 원짜리 공사가 한 놈 때문에 올스탑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볼게요. 기업 신청 또는 동의에 환지 부지적 나오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 이 문장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요. 맑게 알아듣죠 이제? 그런 문장을 혼자 복습을 할 때 이런 케이스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 한 얘기를. 자, 땅 주인은 나중에 공사 끝나서 환지 받기 싫어. 돈 미리 쓰고 싶지 않은 얘기 아니요. 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려면 지 땅을 누군가가 빌려 쓴 놈이 있을 거 아니요. 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면적의 적정화 해놓고 정환지 있지요. 제목 줄치면 돼요. 가진 땅보다 더 받는 걸 뭐라고? 정. 그 다음 감환지는 덜 받는 걸 감환지.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네가 받은 땅, 가진 땅 80평보다 20평 더 받았네? 더 받았지? 그러니까 정환지 받은 놈한테는 더 받은 만큼의 청산금을 징수를 하는 거예요. 돈 줘야지 네가. 너 줄어들었구나. 그러죠? 그러면 시행자가 청산금 줘야지. 청산금의 징수 교부가 생기는 거예요. 받는 걸 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부당이득 반환.
청산금 줘야 되잖아요. 손실보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의 문제가 최소화되는 게 바로 무슨 환지? 그러지. 적응환지가 되는 거예요. 자, 더 받는 것도 돼요. 시험은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게 재작년도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정환지 처분은 가능하지만 덜 받는 감환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가 답이었다고요. 정감 다 돼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드디어 입체환지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1번 입체환지란 토지에 대한 평면적 권리 개념을 입체적 개념으로 전환시켜서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시행자가 건축한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 있지요. 을 주는 제도가 바로 무슨 환지? 입체환지. 그러면 여러분요, 구분 건물로 주로 아파트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잠깐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보통 아파트 내 집 마련하려고 청약통장 들어가죠. 청약통장 가입했지.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었지. 분양 신청했지. 당첨됐잖아요. 그럼 계약을 하고 중도금 들어가고 나중에 입주할 때 잔금 치를 거 아니에요. 등기하잖아요. 이게 주택법이에요. 자, 입체 환지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받는 거 아니에요. 야들은 입주자 저축 이런 거 가입해야 될까? 무주택자여야 할까? 아니지.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어디 가서 여기네. 내가 가진 땅에 가름해서 건물로 바뀐 거잖아요. 주택법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경우는 입체 환지로 구분 건물 받을 때 주택법상 아파트 분양받는 거 있죠?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입체 환지는 뜬금없이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고 내 땅을 제공하고 구분 건물을 받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주택법 공급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청약 통장이고 1순위고 전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어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저 밑에 동그라미 6번 입체환지 신청 기간 보세요. 입체환지 그 위에 2번 안 했네요. 2번 해야 돼. 2번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뭘 받아서 거기 줄 쳐야 돼.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제 좀 뭔가 좀 말귀가 좀 감이 오죠? 감 온다 해주세요. 원래 이런 얘기해도 감 안 오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제가 정신적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입체환지가 뭔지 감이 오죠? 그럼요. 그 다음에 저 밑에 6번 입체환지 신청기간을 외워야 되거든. 입체환지 신청기간은 위 5 규정에 의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이하로 줍니다. 그리고 다음 절 며칠 연장할 수 있고. 그렇지. 자, 입체환지는 나 아파트 달라고 종전 땅 주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자, 신청할 때 신청하라고 기간을 시행자가 주겠지. 짧게는 며칠, 길게는 그 사이에서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줬다. 며칠 연장해 줄 수 있고. 오케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은 가만 냅두고 한 장 넘어가면 268페이지에 5번 채비지 보류지라고 있나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 중에 일부를 띄어가지고 환지를 안 하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선하는 게 보류지고 그 중에 말입니다. 땅의 일부를 정해서 얘는 땅 팔아가지고 개발사업의 경비에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채비지라고요. 그래서 채비지란 말은 비용 있죠, 비용에 대체하려고 별도로 정한 땅 한자말만 이해하면 다 연결되는 워낙 자주 나오는 시험이에요.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 돈 들잖아요. 자, 2,000평 채비지를 조성해서 이걸 파는 거야. 그러면 그 채비지 어디서 났냐? 종전 땅 주인들 있지요. 비례해서 채비지만큼 땅을 제공해 주면 돼. 그러면 그 땅 판 돈 2,000억 생겼지. 그러면 그 2,000억 가지고 개발 사업 하는 거예요. 그 채비지 바로 그런 용도라. 팔아가지고 경비에 쓰려고. 그래서 비용에 쓰려고 별도로 정한 땅을 뭐라고 하냐? 이게 채비지. 이게 개론용 문제, 개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공법은 너무 쉬운 거고 이런 걸 개론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박스 처리해놓고 다음에 설명이 뭔가 관련된 설명이냐 이렇게. 그래서 보면 5번에 1번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주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경비에 쓰려고 별도로 정한 땅을 뭐라고요? 그렇지, 비용에 쓴다. 대체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3번 환지객 인가 있나요? 아까 이거 누구한테 인가받는다고 그래요? 환자들은 시군구 보건소, 시도 보건소는 못 들어봤잖아요. 도 보건소에 간다. 경기도 보건소. 가다가 죽어버려요. 경기도가 얼마나 넓은데. 환자가 경기도청 가다가 한강 건너다가 빠져 죽어버렸다니까. 경기도가 연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건소 나오면 시군구여요. 야, 정말 여러분이요. 네, 이런 얘기 하는 심정 이해 가죠? 나 쪽팔려 죽겠어요,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이 말이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만, 여러분 레벨에 맞추려면, 환지에 점 하나 찍으면, 환자들은 시군구 간다까지 쪽팔리지만 해야 된다, 이 말. 자,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면, 그 인가권자는 그 줄 안 쳐도 뻔하지 뭐, 이제는. 한 장 넘기면, 예정지 나오지요. 예정지는 아직도 애껴도 된다는 거. 276페이지 보세요. 276페이지에 드디어 이제 환지 처분 나왔죠. 오른쪽 상단에 아니야 오른쪽 상단 지금 보면 안 되겠다. 헷갈리니까 오른쪽 하단에 4번에 환지 처분 있나요? 네. 자, 거기 보세요.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 며칠 내 환지 처분? 60일. 자, 아까 60일 칠판에 있었나요? 기억이 없네. 있죠? 자, 제기 잘해보세요. 칠판 보세요. 칠판. 자, 시행자가 환지 처분하죠. 그럼 시행자가 하지, 그럼 누가 해요? 자, 시행자 조합이 해요. 그러면 공사 끝났다. 누구한테 가서 준공검사 받으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거기 숙이면 안 돼. 누구한테 가서? 그, 금방 봐봐요. 금방. 지정권자에게, 그죠? 저 지정권자. 서울시장한테 간단 말이요. 그런데 만약에 지정권자가 아니면 지정권자한테 가서 준공검사 받고 며칠 내 60일 한지 처분 하잖아요. 지정권자가 직접 사업 시행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가로 속에 있는 걸 시험 낸다 이 말이야. 그 흉악한 놈들이. 그래서 가로 속에 뭐냐면은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을 때 60일 내. 자, 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정권자가 아닌 놈은 지정권자 찾아가서 준공검사 받았지. 그럼 며칠 내 환지 처분? 지정권자가 직접 해. 그러면 준공검사 받는 게 아니고 지가 준공검사 하는 사람이니까 공사 완료 공고하고 며칠 내? 60일 내 환지 처분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뭐라고 내는 줄 아세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에 이렇게 받고 나요. 완벽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진짜 이게 꼼꼼하다고 해야 될는지. 그죠? 이런 걸 하다 보면 꼼꼼한 성격이 되고 법조문을 치밀하게 보는 게 배양이 되는 건 맞는데 사람은 또 통 크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꼼꼼하게 인생 뭐하러 사는지 도대체가. 자, 다시 정리할게요. 시행자가 공사 끝나서 누구 찾아가서 지정권자 준공검사 받고 60일 환지 처분하면 돼요. 지정권자가 직접 해. 그래서 준공검사 안 받지.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내 환지 처분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환지 처분이라고 나오나요? 아니, 환지 처분 나왔고 한 장 넘기셔야 되네. 자, 278페이지 환지 처분 효과 있나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요금하고 집에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요, 환지 처분한다는 얘기는 얘가 관리지역인 땅이 100만 평이 도시지역에 맞게 공사 끝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오늘 3월 1일 날 환지 처분을 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거는 좀 변형하는 게 이해가 더 쉬워요. 자, 요렇게 공사 끝났죠, 이제. 그러면 요 땅을 공적으로 쓰겠다고 보류지를 정했다 치고, A, 이거 네 땅이여라고 환지해주고, 이건 네 땅이여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환지를 해줘, 이렇게. 그러면 A 이 사람은 원래 요 땅 가지고 있었죠? 요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길 환지받았네? 요 땅 바로 옆에 땅 환지받은 거요.
이 땅 원래 A 땅 아니었지? 원래 이 땅은 B의 땅이나 C 땅 일부였겠지? 이 땅을 A가 환지받아서 3월 1일 날. 그러면 A 땅, 이 땅을 새로 환지받은 거 아니야? 오늘 환지 처분했다. 3월 1일 날. 이게 개념적 날짜요. 오늘 4월 1일이요. 그러지 말고 3월 1일 날 환지했잖아요. 그럼 내가 환지받은 것이 내 땅 되는 시기는 오늘이다, 내일이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환지 처분 효과, 이게 시험이 참 중요한데, 오늘 환지 받았지요? 그러면 환지 받은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은 내일 오전 0시부터 나을 것이. 등기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왜요? 아니, 이럴 때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왜요? 그냥 해요. 이럴 때 187조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건의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대상 아니라고 하면 주위 사람도 못 알아들으면서 격조 있고 민법 186조는 매매, 법률행위에 대한 물건 덕실 변경이고 187조가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뿌리는 왜 등기 안 해도 되냐? 내 땅이 옆에 땅으로 내 땅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법률행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땅, 내 땅 될 때 환지 처분했다. 다음날 자동으로 내 땅 등기할 필요도 없음. 등기 안 하면 새로 조성된 땅 아니요? 여러분 이 땅 보면 드디어 지적법에서 봐요. 관리지역에 임야 밀어버렸어. 그러죠? 그러면 임야가 대지로 바뀌었죠. 등록 전환이잖아요. 임야 대장이 토지 대장으로 바뀌고 임야도를 지적도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측량 다시 해야 되지. 기존 지번 싹 다 무시하고 사행식, 그 다음에 도엽식 이런 식으로 지번 설정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번 설정하는 방법 다 배우잖아요. 개발 사업 할 때 여기 지분이 여기까지. 그러면 새로 지분 설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완전 새로운 땅이 탄생한다니까요. 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적 땅이. 그러죠? 새로 땅이 만들어져서 대장 만들고 등기를 내 이름에 해야지. 그래야지 팔아먹을 거 아니야. 취득할 때는 내 명의로 등기 안 해도 되지. 거래가 아니니까.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 되지. 내 명의로. 그 등기는 조합원 개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행자가 일괄로 촉탁이나 신청해요. 왜 촉탁일까? 국가기관이 할 때는 촉탁, 민간인들이 할 때는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촉탁 신청 배우잖아요. 등기를 국가기관이 할 때는 촉탁을 한단 말 쓰고 개인들이 할 때는 신청, 조합이 할 때는 등기 신청, 국가가 할 때는 촉탁. 시행자가 일괄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지처분하면 환지처분의 효과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나을 것이 되고, 그러면 옛날 땅에 A라는 사람이 환지 신청해서 환지 받았죠, 지금. 옛날 땅에 빌려서는 임차권자가 계약기간 3년 남았지. 그래, 이놈이 따라갈 거 아니야, 거기. 그러면 옛날 땅에 있던 임차권자는 A-는 땅 주인이 옆에 땅 환지 받았지. 거기 가서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약기간 남았으니까. 이놈이 환지 안 받기로 해버렸어. 돈 받고 갔지. 그러면 임차권자는 동의해줘서 안 해줬어요? 동의해줬으니까 부지정에 돈 받고 갔지. 그놈은 보증금 받았겠지. 없어졌지, 그러면. 제3자가 환지 받더라도 문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던 땅을 가진 A가 옆에 땅 환지 받았지요. 그러면 옛날 땅의 임차권자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옛날 땅에 저당권자 있을 수 있지. 그 사람은 옛날 땅을 경매 실행하면 안 돼. 돈 안 갚으면 채무자, 땅 주인이 새로 환지 받는 땅 있죠. 이 땅을 경매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땅에 있던 권리가 다 옮겨져. 그런데 옛날 땅에 그대로 남는 권리가 하나 있어. 지역권. 지역권 들어봤죠? 소유권, 전세, 지상권, 임차권 등은 누군가를 위한 권리예요. 내가 이 땅을 임차권자죠. 그 땅 아니고 이 땅에도 사용해도 돼. 그죠? 전세권 마찬가지. 근데 지역권은 이 토지의 편익의 증가를 위해서 남의 땅을 밟고 다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 권리가 아니에요, 지역권은. 그러면 이 땅에 지역권 설정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지역권 설정된 땅 가진 사람이 아닌 땅을 받았지. 그럼 지역권도 따라가나? 그러면 안 되지. 지역권은 여전히 여기 존재하든지 도로가 만들어지면 없어져 버리면 돼요. 통행을 위한 지역권이라면. 민법 잘해야 돼요. 자, 1번 권리 변동 효과 있지요? 원칙. 환지 계획으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따라서 종전 옛날 토지 위에 존속을 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는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새로운 토지로 다 이전한다. 이러한 효과는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즉 환지 받은 것이 나의 땅 될 때는 등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다만 환지 처분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환지 받은 땅에 권리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예외, 다음의 경우 종전 토지 위에 있던 권리는 종전 토지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기억은 냅두고 일단은 니은의 지역권 줄 치세요. 그래서 옛날 땅에 있던 여러분요, 요 A가 요 땅 소유권자 아니요, 옆에 땅 환지 받았지. 이 땅의 소유권, 전세권, 입장 모든 권리가 옮겨지는 거야. 저당권 할 거 없이. 근데 안 옮겨지는 것은 유일하게 지역권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한마는 지역권, 혼자 남은 지역권, 지역권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위 일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 있다면 환지 처분에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전부 소멸한다. 자, 도로가 없어가지고 남의 땅에 밟고 다니는 지역권 설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개발 사업하면서 도로가 뻥 뚫려버린 거야. 지역권 있을 이유가 없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냐 하는 거. 귀속. 환지 계획으로 채비지 보류지 정하면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 취득한다. 자, 이거를 채비지 보류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채비지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시행자가 그 땅을 처분해서 비용에 써야 되니까,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그래서 환지 계획으로 양천 구민회관 지을 땅이다. 양천구에서 가져가요. 환지 계획으로 이거는 양천구 구민을 위한 도서관 용지다. 교육청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류지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라는 표현을 익숙하셔야 돼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그 공사 끝나서 환지 처분했잖아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러니까 시행자가 본격적으로 채비지를 사용 수익해 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팔아가지고 비용에 조달할 때는 언제부터 가능하냐? 채비지에 대한 공사 끝났죠? 환지 처분했지? 다음 날부터 채비지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미리 파는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한 장 딱 넘어가면 280페이지에 청산금 확정 나오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청산금은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확정. 자, 여기서 주의할 때는 청산금을 결정될 때라고 표현하는지 확정되는 건지 표현을 잘 봐야 돼. 자, 오늘 3월 1일 날 여러분 3월 1일 날 환지 처분했어요. 청산금은 3월 1일 날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이 돼요. 맞다고? 결정된다고? 그래서 확정되는 거는 다음 날부터라고. 성격도 급해요. 자,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해요. 근데 환지 처분 오늘 3월 1일 날 했죠? 오늘부터 돈 주세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 내일부터. 확정된 내일부터 돈 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확정은 다음 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청산금은 소멸시효가 있어.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하거든요. 그 5년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환지 처분 한 날부터일까 다음 날부터일까? 다음 날부터죠. 그럼 다음 날부터 달라고 하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거 버려야 돼. 이걸 찾아가지고 줄쳐야 되겠다 하니까 지금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깜깜한 그 밤길을. 지혜의 밝은 눈을 가지려면요 깜깜한데 혼자 가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청산금이 결정되는 거하고 확정되는 건 다르다고. 3월 1일 날 환지 처분했지요. 이때 결정한다고. 그 대신 달라고 하려면 다음 날부터. 다음 날 확정돼요. 그리고 소멸시효도 다음 날부터 계산해야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환지 등기는 지금 뭐 안 해도 뭐 한 게 없어요. 오른쪽에 청산 나오잖아 이제. 다 끝났네. 자, 한 장 넘겨보면
줄 하나도 없지요? 줄 칠 필요도 없는 거였어. 근데 하단에 소멸시효는 줄 쳤을걸요? 청산금 받을 징수할 권리를 몇 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서면 왜 5년이라고 그랬어요? 공법이니까 5글자 아니요? 5년. 아니 이게 어이가 없어도 맞는가요? 어이가 없으면 어디 간다고요? 치과 간다고. 이가 없네. 이런 얘기 하니까 저는 식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래요. 치과 가야지. 이가 상했잖아요. 자, 그래. 땀이 다 서늘하네. 청산금 쪽에 여러분요, 줄 왜 안 쳤을까? 시험 나오는데 제 얘기만 잘 들어도 돼요. 청산금은 시행자가 일괄로 징수 교부합니다. 한꺼번에요. 근데 꼭 명심할 점은 금액이 너무 클 수 있죠. 이자를 붙여서 분할해서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나눠서 받고 주고 돼요? 안 된다고 시험 몇 번 냈다니까요. 그 다음 청산금을 주려고 했더니 주소 거소를 알 길이 없어. 그러면 이 줄 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탁하면 돼, 법원에. 끝. 문제는 달라고 했더니 너 더 받았잖아. 달라 했더니 배째라고 그래요. 그래 조합에서는 조합원들한테 강제징수할 수 있어 없어요? 없겠지. 아까도 뭐 없다고 그랬는데. 조합장이 조합원들이 이렇게 안 되지. 징수위탁 대신 받아다 시군구에서. 시군구에서 받아주죠. 50억 받아줬어. 얼마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00분의 40이라고 읽은 거 그거 100분의 4 수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 칠 필요도 없어서 소멸시효만 줄 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소멸시효 몇 년? 5년. 끝. 요 정도만 하고 이제 3분만 하면 돼요. 291페이지 가보는 거예요. 291페이지가 또 하단에 도시개발 채권 나오죠? 아까 여러분요, 토지상환 채권 있었죠, 이거? 이거 누가 발행? 3초 내에 얘기해야 돼요. 누가? 시행자가.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지정권자한테. 다 지정권자라니까. 환지객 한 놈만 시군구고. 오케이? 이건 기명이요, 무기명이요?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어디 가서? 환지? 의지. 예. 시행자가 돈 주고 땅 살 때 수용이니까. 그죠? 수용하기 전에 땅을 사잖아요. 그때 채권 주고 산다고. 이 방식 할 때만 나오는 거야. 이거 땅 살 일이 없는데 뭘. 그러죠?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 나오고 도시개발 채권 나오는 거예요. 도시개발 채권 보세요. 1. 지자체. 구체적으로 누구?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시설사업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도시개발 채권 발행한다잖아요. 누가? 시도지사.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서울시 관내에서는. 2번 시도지사는 발행 절차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 승인 받는 거. 이건 또 아까 토지상환 채권은 누구 승인? 지정권자. 이놈은 행안부 장관. 유일무이하게 여기서만 나와요. 행안부 장관. 그리고 한 장 넘어가면 아까 살짝 왔다간 발행 방법 있죠? 3번의 1번 도시개발 채권은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이란 말 나오잖아요. 292페이지요. 저 위에 박스 밑에 가로수 한번 이제 기가 다 떨어져서 지금 지쳐 쓰러질 지경이에요. 또 도시개발 채권은 기명, 무기명? 무기명. 야는? 기명. 이름이 없어 야는. 그 다음에 발행 방법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시도 조례를 정하는데 저 밑에 동그라미 3번 봐봐요. 도시개발 채권 상환은 짧게 몇 년? 길게는 10년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를 정한다. 자, 도시개발 채권 상환기간 3년짜리 발행할 수 있나요? 15년짜리는? 그러지. 자, 그런데 왜 지난주에 우리 국토법에서 시설부지로 묶인 지 10년 넘어가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땅 사세요 했죠, 우리. 그때 현금 대신 채권 줄 수 있어 없어요?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매수대금 얼마 초과하면 3천. 그때 채권의 이름이 뭐요? 개발 채권 또 써먹냐? 여기 있는데. 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그 채권 상환 기간은 몇 년? 10년이네? 그렇게 됐어요? 3년?
그거하고 야를 바꿔버린다니까. 그것은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있지요? 3년짜리 만기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네,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안 되지. 그거 하나 보고 집에 갈게요. 봐야지,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자, 봐요. 152페이지 보면은, 자, 152페이지에 얼른 가봐봐요. 조만한 두 번째 박스 밑에 채권 상환은 몇 년 이내? 깔끔하게 10년 이내라고 했잖아요. 3년짜리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10년 내니까. 그죠? 15년짜리는 안 된다고. 그런데 얘는 좀 전에 도시개발 채권 나왔죠? 짧게는, 길게는 고사에서 발행기간 발행해야 된다. 만기를 조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 이거네 시험 낼 때 국토법 이거죠, 이거.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조례 이렇게 하면 틀려버리잖아. 그럼 도시개발 채권으로 오면 292페이지 오면 10년 이내에서 정한다면 틀려버리지. 이런 얘기 해주면 안 좋은 거예요. 비교하면 여러분 표정에 사람 죽이려고 해요. 왜? 아, 나 머리 아프다 진짜. 일단 한 번은 아파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아파야 그 다음 안 아플 거 아니야. 쓰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요. 도시개발 채권 만기일 정할 때 짧게는 길게는 고사에서 조례를 하면 돼. 국토법 시설채권은 깔끔하게 10년 이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이 자리에 와가지고 292페이지에 4번 소멸시효 있죠? 도시개발 채권 소멸시효는 원금 몇 년? 왜? 공법이니까. 이자는 2년 이자니까. 이 얘기는 봐요. 이 도시개발 채권 누가 사야 되냐? 얘들 사야 돼. 국가기관이 개발 사업 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건설회사 도급을 주거든? 그 도급계약 체결하는 건설회사가 공사금액의 100분의 5%에 대한 채권 안 사면 안 돼요. 1000억짜리면 100분의 5가 얼마요? 100억이 10%니까 50억짜리 채권 사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사업 시행하죠. 환지 방식으로 3.3제곱미터당 3만원짜리 평당 3만원짜리 채권 사야 실식이 인가해준다니까. 그러면 우리 시아버지가 건설회사 대표였어. 관공사 한다고 도급계획 체결하려고 50억짜리 도시개발 채권 샀어요. 무기명 채권 아니야. 만기 몇 년? 10년. 채권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시아버지가 치매를 걸려버린 치매. 그럼 자기가 채권 있다는 사람 잊어먹잖아요. 죽었다니까?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 시아버지가. 저기 가서 며느리 셋이 있을 거 아니야. 욕 엄청 했지. 이 노인네 죽어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50억짜리 도시개발 채권 나온 거예요. 50억짜리 셋이 나눠도 거의 10몇 억씩 나눠지잖아요. 안 그래요? 시아버지 짱이다. 이렇게 비장의 카드를 남겨놨구나. 며느리를 위해서. 그래서 50억짜리 채권 무기명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가지고 은행 갔다니까. 은행 갔더니 직원이 잠깐만 이거 못 받는데요 그래요. 왜요? 소멸시효 지났다고. 웬열 치매 걸린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있는 줄 모르고 시간이 오래 간 거 아니에요. 자, 만기일 도래했지. 도래하고 난 다음에 2년 지나면 이자 못 받아. 5년 지나면 원금 없어지잖아요. 돌아가시지 몇 년 됐냐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치매에 걸린 지 얼마 됐냐? 한 10년 됐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무기명이니까. 그럼 며느리 셋 졸도해야 안 해요. 은행 바닥에서. 다 죽었지? 그러면 생명보험 나올 거 아니냐고. 각각 10억씩 나오잖아. 아들 셋 장가가 안 가요. 깔끔하게 시아버지는 며느리 싹 보내버리고 아들 셋. 어째 이런 상상을 할까 몰라요. 진짜 멋진 시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며느리들은 아들들 한 20년 살면 깔끔하게 그 다음부터는 그만 살고 싶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며느리 셋 보내버렸잖아요. 셋 동시에 CCTV 있잖아요. 졸도한 거. 아들도 수사도 안 해요. 다 내진탕 아니요. 그래서 생명보험 10억씩 타가지고 새 출발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신정동 전설이.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 잊어먹었어?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승인? 행안부. 기명 무기명. 무기명이라야 며느리들이 돈 타러 가는 거요. 알겠죠? 기명시키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가 제 2장입니다. 자, 2장이니까 점심 먹고 야를 한 1시간 반만 읽어보셔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 서너 문제 풀립니다. 그 다음 주에는 B장의 별책으로 해야 될 겁니다. 도시정비법. 그래서 도시정비법 미리 하려고 내가 건축법 하다가 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 개발법은 교과서 펼쳐놓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야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가. 집에서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